안녕하십니까. 군의쌤 이강군입니다. 오늘도 군의쌤의 자연건강 치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양오행기질론 제3강 2교시 사주 명리학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주팔자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주를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인 사주 8글자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본 내 사주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주를 통해서 나의 기질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주팔자에서 중요한 것은 일주에 해당되는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러한 일간이 내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 되겠고, 그 일간을 통해서 나의 기질뿐만 아니라 나의 운명에 대한 분석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주를 풀어나가게 되는데, 그 사주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일간을 통해서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월지에 해당되는 내가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나의 성격의 강약에 대한 세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4강에서 알아보게 될 육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나의 행동 양식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천간과 지지의 세력 분석을 통해서 내 사주의 기운의 강약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되고, 지장간 분석을 통해서 지지에 숨어져 있는 천간의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사주의 성격도 같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12운송의 장생법을 통해서 내 운세의 생성과 성장, 그리고 성숙과 소멸에 대한 나의 운명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2지사를 통해서 기륭화복을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대운과 세운, 월운, 일운들의 운세를 통한 용신을 파악함으로써 내 일생 전반에 대한 운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효라고 하는 점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까 하는데,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기륭화복도 점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장 음양오행 기질론에서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자신의 기질과 운명에 대한 예측은 물론이고 나의 운세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주 명리학의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주 명리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익힌다면 자신의 기질과 성격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운에 대한 대응도 미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기질론을 통해서 2장에서 진행하게 되는 음양오행 체질론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함께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주를 풀이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기운에 해당되는 천간의 간목과 을목, 그리고 지지의 인과 묘라는 글자는 각각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띠고 있고, 화의 기운에 해당되는 천간의 병화와 정화, 그리고 지지의
사와 오는 역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금에 속하는 천간의 경금과 신금, 그리고 지지의 신과 유 역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으로 나누게 되고, 수에 속하는 천간의 임수와 계수, 그리고 해와 자 역시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으로 나누게 됩니다. 중앙에 토에 해당되는 천간의 무토와 기토, 그리고 지지의 진술충미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글자 역시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가운데서도 화에 속하는 사와 오, 그리고 수에 속하는 해와 자는 그 체와 용이 다름으로써 음과 양이 다르게 쓰여진다는 것을 앞장에서 배워왔습니다. 따라서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각 오행과 그 오행에 속하는 천간과 지지의 음양을 알아서 이 사주팔자의 힘의 세기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의 사주팔자를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주팔자의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사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그 남자의 사주로 보고 각각 태어난 연, 월, 일시에 해당되는 연주와 월주, 그리고 일주와 시주에 대해서 천간의 내자, 지지의 내자인 총 8자가 이 사주 안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글자는 일간에 해당되는 계수라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 계수라는 글자는 수에 해당되는 글자로서 이 사주에서는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간에는 금의 기운에 해당되는 경금과 토의 기운에 해당되는 무토와 기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살펴보면 배우자 자리에 목의 기운에 해당되는 묘라는 글자가 있고요. 자와 해라고 하는 수의 기운에 해당되는 글자가 월지와 연지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화에 해당되는 오라는 글자가 배치하게 되어서 총 8글자가 사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를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분석하는 내용으로서 천간과 지지에 있는 이 글자들이 오행에 어디에 소속이 되고 각각의 오행의 배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천간을 살펴보면 목과 화의 기운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에 해당되는 무토와 기토가 2개가 있고 금에 해당되는 경금이 하나, 수에 해당되는 계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를 살펴보면 목에 해당되는 묘가 한자가 있고 화에 해당되는 오라는 글자가 또 1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토와 금에 해당되는 글자는 보이지 않고 자와 해라고 하는 수에 해당되는 글자가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사주에 대한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면 목이 1개, 화가 1개, 토가 2개, 금이 하나, 수가 2개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양에 해당되는 목과 화가 2개가 있고요. 음에 해당되는 금과 수가 4개가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주는 양이 2개, 음이 4개로서 음이 많은 사주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남자의 사주에 있어서 역학에서 볼 때 남자를 양으로 보기 때문에 남자의 사주에는 음이 많아야 좋은 사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의 사주에는 수가 있는 경우 전반적인 사주를 평가할 때 플러스 30점의 가점을 주게 됩니다. 남자의 사주에는
수가 있어야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 목화 토금수가 각각 전체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사주는 여자의 사주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은 간목입니다. 그리고 천간에 화가 2개가 있고요. 토의 기운에 속하는 기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살펴보면 수의 기운에 속하는 자가 2개가 있고 토의 기운이 하나, 화의 기운이 하나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오행으로 분석을 해보면 천간과 지지에 목에 해당되는 기운이 하나, 화에 해당되는 기운이 셋, 토에 2, 금에 소속되는 글자는 없고요. 수에 해당되는 글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양에 속하는 글자가 4개이고 음에 속하는 글자가 2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전반적으로 양의 기운이 많은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학에서 여자는 음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자의 사주에는 양의 기운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사주에 화가 없으면 마이너스 30점으로다가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다음 4강에서 알아보겠지만 육친의 내용 중에 상관이 있으면 여자로서 매력이 있고 여자 사주를 좋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살펴보면 목화 토금수 중에서 금의 기운이 하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 어떠한 기운이 하나가 빠져 있는 경우 그러한 오행에서 삶의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자른 기운을 보태서 그 사주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주팔자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기질을 분석하게 되고 그런 기질을 통해서 나의 성격과 내가 그 기질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나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체질에 대한 내용은 다음 2장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행에 의해서 기질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질들은 각각 오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을 따라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행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행에 대해서 알아보면 목이라는 기운은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그러한 상승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었고 화라는 기운은 여름에 해당되는 기운으로서 불과 같이 확산하고 분산하고 팽창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토라는 기운은 각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환절기에 해당되는 기운으로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중앙으로 집중되고 합쳐지는 이러한 기운을 가지게 되고 가을에 해당되는 금이라는 기운은 서로 당기고 그 다음에 응축하고 하강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해당되는 수라는 기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되고 응축돼서 한결을 알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였죠. 이러한 오행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기운이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와 지지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각각의 천간과 지지의 기운이 이 오행의 기운에 배속이 됐고
또한 그러한 기질과 성격이 천간과 지지의 기운에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주팔자의 일간에 해당되는 자신의 기운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기질은 또 어떠한 성격을 띠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